독일과 미국 방산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값싼 복제품이라며 비웃던 한국의 방공 체계가 불과 몇 달 만에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베를린 독일 국방부 회의실 2024년 3월의 일입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방공체계 자료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한국산 방공체계 자료집을 본 독일 방산 관계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방공체계라고 해봤자 기존 기술 조합한 거 아니야? 우리가 수십 년 축적한 노하우와 비교될 수준은 아니지. 옆에 앉은 미국 록히드 마틴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방공체계. 그냥 미사일 쇼핑몰 수준 아니야? 하하. 회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한국 자료집을 대충 훑어보더니 그대로 덮어버렸죠. 시간 낭비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그들의 오만한 웃음이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4년 6월 동유럽 최전방 기지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NATO 합동방공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최신 드론 편대와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먼저 투입된 것은 독일의 자랑 IRIS-T 방공체계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었죠. 타겟 12개 중 7개 요격 성공. 아직 5개가 남았습니다. 관제실에서는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존 서방 무기체계로는 놓친 고속기동 드론들과 적어도 순항미사일들이 여전히 위협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한국의 천공-와 비호복합 방공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모든 타겟 로곤, 발사. 연속적인 요격 미사일 발사음이 하늘을 가르더니 전체 요격 성공. 명중률 100%. 관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방산 관계자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도 못 잡은 타겟들을 전부. 미국 측 참모는 급히 사진을 찍어대며 본국에 보고하기 시작했고 독일 대표단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회의실에서 들렸던 그 비웃음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경악과 당황만이 가득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한국 엔지니어 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젊은 기술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매우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키가 큰 독일군 장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린 수십 년을 연구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든 겁니까? 한국 팀장이 헬멧을 벗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제 위협과 마주하며 살고 있거든요. 실전성이라고 하면 적의 패턴을 읽고 즉시 대응하며 100% 요격해야만 우리 국민이 안전합니다. 실패는 곧 재앙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드는 무기를 명품이라 자부해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실전 검증은 부족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미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만 완벽했던 건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기술 검증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샘플 테스트에서 운이 좋았던 거다. 실전 환경에선 절대 불가능해. 독일 연구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핵심 원천 기술이 부족해. 결국 우리가 만든 부품들을 조립한 것뿐이야. 레이더 기술도 우리 것, 미사일 추진체 기술도 서방 기술 기반이잖아. 회의실은 다시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엔지니어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재검증해 보시죠. 우리가 직접 가겠습니다. 정말로? 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요. 독일과 미국 측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게 의외였거든요. 2024년 8월 노르웨이 북부 혹독한 환경에서 재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5도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강력한 전자교란까지 가동되는 극한 상황이었죠.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 시스템도 성능이 70%로 떨어져 한국 것은 아마 독일 관계자가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레이더 화면에 적기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접근. 총 15개. 한국 방공 체계가 가동되었고 눈보라 속에서도 미사일들이 정확히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1번 타겟 요격. 3번, 7번 동시 요격. 고속 기동 드론까지 요격. 미국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도 아직 못하는 수준인데 이 악천후에서 어떻게? 독일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명중률 100%, 오탐지 영건, 전자교란 무력화까지.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는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거죠.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입을 다물게 하는 충격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유럽과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진짜 궁금함 때문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한국 팀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실전에서 매일 위협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빠른 개선과 현장 피드백이요. 현장 피드백이라고 하면 실제 군에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독일 방산 전문가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론에만 매달렸나?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의 결과였군. 미국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네. 그 순간 카메라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뒤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경받는 기술자들이었죠. 2024년 10월 미국과 독일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방공체계 개발 현장이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시험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불량률 0%를 목표로 마지막 점검 중입니다. 내일 테스트에서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로키드 마틴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우린 자존심만 챙기느라 이런 열정을 잊고 있었어. 한 독일 장교는 야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였네요. 한국이 아니라면 유럽의 방공 공백은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2024년 11월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국과 독일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 및 대량 도입을 결정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집념과 실전 중심 사고방식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실전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몇 달 전 한국을 값싼 복제품이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파트너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에서 존경으로. 한국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K-방공체계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결국 세계를 인정받게 만든 거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